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디엄 회화 특강 파트 1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원래 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인데요. 그 2580이라고 하는 제목은 영어를 5개는 원래 공통 파워 그래머, 파워 워드, 중단문 리딩, 최신 기출 문제 이렇게 5개 과목을 5개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80점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좀 설계이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문법 포인트가 공통 영어나 이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주요 문법 포인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오늘 이게 있으면 좋겠어 했던 이유는 요 안에 수화를 한 페이지에 12개 중요한 걸 모아놨거든요. 전치사,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전치사니까 전치사를 한눈에 이렇게 좀 봤으면 했는데, 지금 이디엄 회화 특강에 워낙 수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로 좀 대체를 할 거고, 한눈에 보면 이렇게 12개가 딱 보이는 그런 수화를 오늘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디엄이라는 게 주로 전치사하고 뭔가 쉬운 말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들이죠. 예, 근데 뭐 그 새로운 단어들은 다 쉬운 단어예요. 뭐 핸드라든지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쉬운 단어인데, 그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으면은 그게 뭔가 좀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디엄이잖아요. 그럼 하우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앞에 붙는 on이라든지 at이라든지 in이라든지 이런 전치사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되게 좀 이해가 얕은 편이라서 전치사의 뜻을 가지고 전체 이디엄이 어떤 말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예상하는 공부를 할 거고, 전치사를 되게 쉽게 보는 방법이 수화라서 수화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공통 영어나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전치사를 수화로 보는 방법들을 많이 익히셨을 것이고, 수화로 전치사를 보는 걸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다. 번쩍. 예, 보니까 꽤 여러분들이 좀 손을 드셨어요. 그럼 책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먼저 이제 앞에 이디엄 회화 특강 앞에 이 표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3, 4주 동안 공부할 이디엄 회화라는 것은 이제 영어 숲으로 보면 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보면은 나무가 있고 꽃도 피고 그리고 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나무에 해당하는 큰 아름드리 나무에 해당하는 뭔가 굵고 금방 이정표가 되어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나무가 있으니 가지를 칠 것 같고 이러는 거는 영어에서 문법에 해당해요. 딱 이런 스타일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굵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어휘들은 거기에 붙어 있는 이파리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좀 화려하게 눈에 띄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숲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말에는 이제 문법이라든지 어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풀들이 있어야지 이 숲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숲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뭔가 화려한 procrastination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맨날 쓰는 말들이요. 일상에서 쓰는 회화들. 그러니까 글로 만들어져 있는 막 철학적이고 주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수다 떨고 하는 얘기들. 그런 게 영어를 숲으로 보자면 거기에서 풀 같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막 화려한 어휘들 공부하고 또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굵은 것들은 공부하는데 풀이 없는 채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단어도 쉬운 단어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거의 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겠다는 그게 이디엄이나 회화의 정체다 이래가지고 책 표지를 이렇게 삼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 땅바닥에서 어떻게들 말을 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맨날 어떤 말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노출을 우리가 4주 동안 겪고 나면 여러분들이 회화 문제 풀 때 이게 그렇게 막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럴 말도 아니고, 또 조각조각을 잘 붙여보면 상당히는 예측 가능하고, 뭘 다는 아니지만 한 7, 80%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풀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목차를 봐주십시오. 목차의 첫 번째, 이제 이디엄을 잘 하려면 전치사를 알아야 되니까 전치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 내용별로 먼저 점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 수화로 하면은 손을 이렇게 꼽는단 말이에요. 꼽히는 점인 거죠. 그 다음에 선이나 면을 얘기할 때는 수화는 이렇게 하는데 전치사 on. 그러니까 뭔가 on이라는 건 좀 더 넓은 면적에 지속성을 갖고 붙어 있다는 때 쓰죠. at이라는 건 가서 팍 이렇게 좀 세게 꼽힐 때 쓰는 것이고, on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오래가고 그럴 때 쓰는 말이고, 그다음에 in은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 둘러싸인, 그러니까 in 다음에 나오는 장소는 예를 들어 우리가 in 서울이다 또는 in
2012년이다, 13년이다 이러면은 겨울 in spring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spring은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것이에요. 둘러싼 거. 그러니까 in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봄 안에 있으니까 in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in, on, at에 in 다음에는 지점이 나오고 on 다음에는 바닥이 나오고 말 이상하게 했죠? 다시 at 다음에는 지점이 나오고 on 다음에는 바닥, 넓게 붙어있는 바닥이 나오고 in 다음은 둘러싼 것, 앞에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frame, 틀이 뭔지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보겠어요. 그다음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분리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인데 살짝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of이고 of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ff하고 of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반가웠었고 여러분 그쵸? 네, off하고 off가 같은 말이라는 게 뭔가 모양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원래 같은 말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A lady of the famil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The family of the lad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lady를 여기다 썼다 여기다 썼다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말로 어떠냐면 그 가족에서 튀어나온 한 아가씨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가씨가 가진 여러 개 중에서 가족 언제든 어부 뒤에 나오는 것이 넓다 어부 앞에 나오는 것이 넓다 어느 게 배경이다 어부 뒤에 나오는 건 배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앞에다 쓰고 이 관심의 배경을 뒤에다 쓰는 것이죠. 앞에 것은 뒤에서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전체적으로 패밀리는 크고 한 아가씨는 크다 하더라도 위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아가씨가 가진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 내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 것이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것은 저기서 나온 애니까 쟤는 배경이고 거기서 뭔가가 튀어나왔는지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어부가 밝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와 어부와 마찬가지고 또 out of라는 거는 밖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앞에다 out이라는 말을 붙여줌으로써 공간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라 그러고요? into. in이 아니라 into. 그럼 방 밖으로 나오는 건 out of the room 이렇게 말하는 밖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얘기하기 위해 out을 써준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 이야기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옆이나 주위에 해당하는 말들 앞뒤에 해당하는 말을 할 것이고 그 옆에 해당하는 말 중에 by가 옆인 건 여러분 잘 아시는데 by하고 beside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by와 beside의 차이는 둘 중에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옆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한 단어는 뭐다? by다. 예. by는 옆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한 것이고 beside는 그야말로 그냥 공간상 옆이라는 얘기일 뿐이다. 훨씬 단순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against라는 말은 뭐냐? against는 한자로 바꾸면 반이라는 말. 한자로 바꾸면 이렇게 반대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제가 벽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벽을 반대하고 있죠. 벽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벽을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lean against the wal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방향이 반대인데 얘가 받치고 있다는 말이 against인 거죠. 그러나 함께 있기는 또 어떤 면에서 함께 있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로 보자면 전치사 뭐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를 얘가 민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를 할 것이고 against를 할 거고 그래서 밀다 보면 같이 붙게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붙는다는 말로 하자면 뭐를 쓸 수도 있고 on을 쓸 수도 있고 붙어서 보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with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fight이라는 말을 하고는 싸운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와 싸우니까 전치사 with를 쓰겠지만 얘는 멀거니는데 얘가 가가지고 막 얘를 쳐. 그런 식의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치사 against를 쓰게 될 때 이 말하고 이 말은 상관이 있죠. 그렇죠? 예. with는 이렇게 같이 싸운다는 거고 against는 얘는 근데 얘가 민다 보니까 결국 붙긴 붙었잖아요. with도 붙고 against도 붙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말인 거죠. 그런 면에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거기다 같이 넣은 거고요. 그다음 주위에 about하고 around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그랗다는 말이 들어있다. 어떤 단어에?
around에, 그러니까 about은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주변이고 around는 뺑돈 주변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앞과 뒤는 여러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위하고 그 아래에 대한 말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될 부분은 above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테이블 위에. 자, 그러면 테이블은 자 something is above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something하고 the table의 관계를 above란 단어가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above 다음에 나오는 말은 위다 아래다. 아래. 예. 테이블이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over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면 over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위다 아래다. 아래. under the table 이러면 테이블은 위, 예. below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면 테이블은 위.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위로 해석이 되는 건 앞에 있는 애가 위에 있다는 거고, 이 말들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또 위아래 그런 것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아래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지향과 접근과 관통, 출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for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도착했다는 거다, 바라본다는 거다. 바라본다는 거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도착을 한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ave 다음에 to를 쓰지 않고 leave 다음에는 for를 쓰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라만 본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거죠. 그리고 come 다음에는 to를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차이는 언제 for를 쓸 건지 언제 to를 쓸 건지는 거기에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멀찍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본 다음에 그쪽으로 향해 가서 전치사 향해 toward,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 to, 그 다음 들어감 into, 관통 뭐였지? 지금 이 집이에요. 예, 그러면 집을 관통하면 across through, across through의 차이, 둘러싼 공간을 통과하면 그런 건 across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수학 across는 이렇게 십자가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예. through는 이건 against, 뚫으면 through. 자, 그러면 뚫을 때 through예요, 그렇죠? 둘러싼 공간을 통과하면 through, 평면을 관통하면 across. 예,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평지를 통과했느냐, 아니면 어떤 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관통했느냐, 그게 across하고 through가 뚜렷이 다르죠? 뚜렷이 다르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관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한다. 밖으로 나오는 건 아까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는 건 뭐라고? out of라고 할 거고, 거기서 멀어지는 게 from이고, 더 멀어지면 away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분리 개념을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from하고 away를 얘기했는데 아까 분리 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더라? of라고 하더라. 그럼 아까 요 외에서 아가씨가 가족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조금만 뺀 거예요. 조금만 뺐죠. 예를 들어 from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보니까 뭐 이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가족에서 멀리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씨를 붙잡아서 가족으로부터 멀리 분리시켰다. 그러면 이 어부가 아니라 from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부하고 from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어부는 조금 뗀 거고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from은 멀리 뗐다는 것이 차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공통영어에 나오는 예문인데,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 전치사 of 아니면 from. 자, 제가 선물을 I got a present 한 다음에 어떤 사람 조금 아니면 많이. 자, 이 사람한테서 이 선물은 조금만 떨어져 다시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럼 여기 전치사 from. 예. 선물이란 그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온 선물이니까 한국말로 뭐뭐의라고 해석이 돼도 그 누구의 선물을 나는 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의라는 말의 어부는 조금 떨어진 건데 선물이라 하면 이만큼 나한테 온 거다. 그러니까 거기 어부가 아니라 from을 써야지 된다. 이 전체적으로 전치사는 한국어의 조사에 해당한다. 맞죠?
예, 그 로부터 로와 이런 조사에 해당하는데 한국어의 조사와 영어의 전치사 중에서 전치사가 훨씬 세분하고 있다. 위라 하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위는 on이고, 그다음 이렇게 위에 세로선을 그으면 over고, 이렇게 한참 떨어져 있으면 above라 그래서 이만큼인지 이만큼인지 이렇게 윈지를 구분을 하는 것은 또 장소라 하더라도 내가 들어있는 장소면 in이라고 하고 내가 발대고 있는 장소면 on이라고 하고 내가 가서 딱 꼽혀 있는 지점이면 at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영어 굉장히 나누고 있는 말이다. 굉장히 세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말은 훨씬 rough하다. 그렇죠? 그럼 한국말로 러프하게 생각한 다음에 실제로 그 말들 사이에 어떤 연결어가 좋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함으로써 오늘 이제 우리 3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디엄 50개를 공부하겠지만 이디엄을 하기 위해 뭘 알아야 된다? 전치사를 알아야 된다. 그럼 전치사를 알면은 이게 나중에 전치사 여러 문법 문제 푸는 데 적용되고 독해할 때 전치사 쓰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독해 실력에도 좋고 또 문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디엄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예, 뒷페이지를 넘겨보시고 또 뒷페이지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바로 뒷페이지 넘겨보니까 21일 동안에 신나고 재미있는 이디엄 일주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일주를 타시는 거예요. 예. 이번 주 동안에 파트 1 하시고 다음 주에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형광펜 칠해서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보세요. 결국은 그래서 200개 전체 책에서 200개가 들어있는데 200개를 보고 무슨 말인지 알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목표고, 그다음에 그 자세하게 이제 그 하나의 이디엄을 확장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우려고 프레셔를 주지 마시고 그 중에 재미있는 거, 언제 한 번 본 거 같은 거, 시험에 나왔던 거 같은 거 그런 거 좀 골라가지고 내가 재미있어 할 만한 걸 뽑아서 하면 200개에다 하나씩만 붙이면 400개 되잖아요. 400개까지 안 만들으셔도 괜찮아요. 200개를 정확하게 만들고 나면 시험에 200개에서 나오지 않은 게 나올 때 이렇게 저렇게 변통할 수 있어지니까 그럼 200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이디엄을 대할 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11일을 지나가겠고 마지막 주에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전치사, 구동사, 이디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외우지 않고는 좀 방법이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또 노력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자꾸 잊어먹고 막 그런 영역인 게 분명해요. 그럼 도대체 이디엄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해보면 이디엄이란 말의 뜻은 글자 그대로의 뜻과는 다르게 문화 맥락과 전통 속에서 새로운 뜻이 입혀진 표현들. 한국어로 치면 걔가 참 붕어빵이다. 붕어빵. 걔는 참 붕어빵이다. 이러면은 진짜 빵이라는 얘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들으면 붕어빵이란 말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붕어빵은 비슷하다는 뜻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붕어빵이 어떻게 비슷하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붕어빵은 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찍힌 것 같을 때 그럴 때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날벼락이 낫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마른 하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파란 하늘이 있던 것처럼 괜찮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친 것처럼 깜짝 놀랄만 일어난다는 거야. 니네도 그런 말 있잖아. out of the blue라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영어에도 out of the blue라는 말이 있거든요. 파란 하늘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게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명을 해주고 나면 쉽다는 거예요. 또 죽인다 죽여? 이건 뭐야? 그러니까 죽인다 죽여라는 말은 좋은 말이야. 일단 알려주고 죽을 정도로 좋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지. 죽인다 죽여는 좋다는 말. 거기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죠. 또 누워서 떡 먹기. 이게 뭔지를 떡이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떡이 뭔지를 알면은 한국 사람들 되게 맛있어 하는 거고 이게 되게 이런 거를 알면은 아 떡이 뭔지 모르면서 누워서 떡 먹기 무슨 말인지 공부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잖아요. 이디엄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단어들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통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가 공부한 방식을 보면은 이제 according to라는 말이 이건 이디엄은 아니지만 according to somebody 하면 이 사람 뜻 뭐예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accord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왜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accord가 일치라는 뜻이 있다는 걸 모르면서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공부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디엄들이 뭐 한자 성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국어 문제 풀 때 한자 성어, 사자 성어 나오는데 뭐뭐뭐뭐가 무슨 뜻이다 이러는데 개별적인 단어의 뜻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좋지 않은 방법이죠. 왜냐면 당장은 빤히 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중요한 것들을 소수로 뽑아서 그 안에 구성 단어들이 뭔지 알아서 이야기를 이게 이해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게 이디엄이다 하고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look after가 돌보다. 그냥 외웠단 말이에요. after가 뭐예요? 뒤에서. look은 보다. 그러면 뒤에서 본다는 게 돌보는 거잖아요. 애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막 가면 난 쫓아가면서 걔를 보는 게 영어로 말하면 look after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동그랗게 볼지는 않았지만 한국어에서는 돌보다라 그래요. 왜? 한국 애들은 앉아 있어요. 한국 애들은 앉아 있으니까 좌식 문화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앉아가 저지레를 하니까 주변을 다니면서 동그랗게 본다는 얘기예요. 돌면서 본다는 거죠. 근데 서양은 입식 문화에 자꾸 애들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Look after. 쫓아다니면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give up이 포기하다라는 건 주는 거예요? give up, 포기하는 건?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up은 또 뭐예요? 손 드는 거잖아요. 주고 손 드는 게 영어로 give up 이잖아요. 반응이 없는 이유? 주고 손 드는 거잖아요. make up이 보충하다래요. 자, 보충하는 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보충이라는 건 뭐예요? up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화장이 메이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장을 왜 메이크업이라 그래요? 업되게 만드니까. 예, 그런 식이라 이거죠. 예. have to do with something이라고 하는 말에 상관이 있대요. 그러면 이것하고 뭐 할 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과 상관이 있다는 건 이것과 할 일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과 영어로 with, 할, to do. have 다음에 명사를 생략한 거죠. have something, 뭔가가 있어. 이것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하면 그것과 뭔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유추할 수 있고 그렇게 유추한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이디엄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그냥 외우는 건 여러분 그 have to do with에서 네 번째 줄 내려와 보시면은 이디엄을 그냥 외우면 머리털이 빠지죠. 이디오매틱하게 머리털이 빠지죠. 자, 이런 전치사는 왜 필요한가요? 이디엄에 많이 쓰인 전치사에 대해서 옆으로 가보시면 서울 is my hometown 맞는데요. in 서울 이렇게 말하면 in은 왜 쓴 거예요? 장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in을 씀으로써 서울이 더 이상 주어가 아니고 in 서울 이렇게 말하면 서울에서고 그럼 주어를 찾아야 되죠. 주어는 you. 그 전치사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in 다음에는 못 쓰기로 했어요. in 다음은 안을 쓰는 거예요. 테두리를 쓰는 거예요. 테두리.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네가 서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이 나오면 항상 둘러싼 환경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럼 일단 전치사는 왜 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밑에 내려와 보면은 hand라는 이 쉬운 말 앞에다가 at hand 하기도 하고 by hand 하기도 하고 in hand 하기도 in my hands라는 말도 다르고 off hand라는 말이 있고 on hand라는 말이 있고 on the other hand가 있고 out of hand라는 말이 있을 때 그러면 이 핸드만 열심히 알고 그러면 안 되겠고 앞에 있는 전치사들을 알아서 그러면 손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건지 자꾸 생각해보고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 그중에 되게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외울 수 있겠지만 이 많은 것을 그냥 외울 수는 없고 문제가 나오고 하면은 상황을 봐서 손에 붙어 있다는 건지 떨어졌다는 건지 손 안에 들어 있다는 건지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어떤 전치사가 적합하겠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전치사는 왜 이렇게 뜻이 많아요 하는 걸 보겠어요. 전치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뜻이 너무 많아. 어부 사전을 찾아보면은 11가지, 21가지, 한국어 사전 한 페이지 반. as 찾아보면 3가지, 뭐 9가지, 3가지, 뭐 22가지, 뭐 이렇게 이제 as의 뜻이 막 1, 2, 3, 4, 5, 6, 7, 8, 90 막 이렇게 해가지고 22번까지 막 뜻이 나와요. 그러면 22가지의 별개의 뜻이 있다. 하나의 뜻이 나누어 보면 22가지다. 하나인가요? 22개인가요? 하나. 하나니까 한 글자를 쓰는 거지 그렇게 막 다 다른다던데 그것을 한 글자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as라는 한 글자가 무슨 뜻인가를 한국말로 딱 맞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예. 한국어에 무엇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영어에 있지는 않고요. 영어에 있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치사 같은 것은 뭔가 얘네들이 무슨 찰나를 생각했는지를 우리나라 말 똑같은 것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치사의 핵심 개념이 뭐냐, 공통된 개념이 뭐냐를 수화해서 찾겠다 이거예요. 그럼 as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미국에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뭘 얘기한다? 비슷하다는 거. as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비슷한 두 개가 있다는 것. as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동등 비교에만 as를 쓰는 게 아니다. as가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as를 쓰는 이유는 뭔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on이고 이게 off면 off나 of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붙었다가 좀 떨어졌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뜻의 핵심 의미가 뭔지 전치사에 대해서는 수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그러면 이 전치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먼저 이렇게 장소부터 보고 뭐 접근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봅시다. 아까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전치사와 부사는 비슷할 때가 많죠. 이렇게 막 떨면서 전치사와 부사는 비슷할 때가 많죠. 막 이렇게 떨면 아니라 그럴까 봐 막 걱정하면서 막 물어봐요. 같죠? 같은 단어인데 뒤에 명사를 안 써도 알 때 빼는 게 부사죠. 그렇죠. 예. come in 하면은 come into the room에서 the room이라는 말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쓰고 come in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인데 그런데 전치사 부사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뭐 turn on it 이게 되느냐? turn it on 이래야 되느냐? turn on the lamp 맞느냐? turn light이라고 합시다. 램프보다는 그냥 등 일반적인 등은 light이라 하니까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면 turn the light on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럼 뭐가 안 된다? 몇 번째? 몇 번 손가락으로. 자, 하나, 둘, 셋. 예, 1번이 안 된다. 그럼 1번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1번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는 뭐다?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부사지 뭐가 아니다. 전치사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on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이디엄이 적당하죠? 빡친다? 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영어로 말하자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굉장히 곤란해져. on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말하지 않고 얘가 부사니까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부사인지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모르는 모든 말들이 나올 때 그게 부사인 전치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것에 대해 설명을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전치사일 때랑 부사일 때랑 뜻은 같다. on이라는 말은 항상 붙는 거다. 자, 얘 지금 뜻이 뭐냐면 불을 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불을 켜면은 불을 켜는 과정은 어때요? 돌려요? 불을 켤 때? 이건 옛날에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똑딱똑딱 이렇게 하지만 switch on, switch off라는 말을 하지만 불을 켜다라는 turn 어쩌고는 옛날에 만든 말이에요. 옛날에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 돌렸죠. 돌려서 붙이죠. 뭐를 붙여요? 전선을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켜져요. 끄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서 떼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턴이란 동사는 지금 불을 켜다에 턴을 쓰는 이유는 돌다 돌리다. 그럼 얘는 자동사 타동사 돌리다니까 타동사. 그럼 뭘 돌린다? 그것을 혹은 그 등을 돌린다. 그래서 붙인다.
맞죠? 그럼 붙인다라는 이 말은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전치사 하려면 명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 위에로 쓰인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쓰인 거예요. 단독. 여기 명사가 있긴 있는데 얘는 돌리다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사는 얘 거지 얘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돌려서 붙여라 이렇게 말했으면 얘가 부사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사인 주제에 그 대상어를 앞에다가 쓸지 뒤에다 쓸지에 대한 그 결정권을 지가 가져요, 안 가져요? 자기가 부사면서 대상어는 내 앞에 써, 내 뒤에 써 이런 얘기 지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기는 부사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그냥 수식어인데 내 앞에다 써라, 내 뒤에다 써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전치사면 자기가 전치사면 내 대상은 내 뒤에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는 부사잖아요. 그냥 동사를 도와주는 애인데 누구를 뭐 앞에다 써라, 뒤에다 써라 지금 그럴 게 없단 말이죠. 단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대명사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세다. 대명사가 세다, 부사가 세다. 어느 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대명사가 더 중요해요? 부사가 더 중요해요? 부사가 중요하죠. 예. on은 켜다고 off는 끄다죠. down은 떨어지는 거고 up은 올리는 거죠. 부사가 동사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on인지 off인지 down인지 up인지 이 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부사가 봤을 때 대명사 같은 애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대명사가 더 잘 보여야 된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된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안에 들어가라. 이런 구조가 생긴 거죠. 이해되시죠?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 일단은 턴의 뜻은 자기가 돈다예요. 얘를 돌린다예요. 얘를 돌린다. 그러면 이제 얘라는 대상은 턴 바로 뒤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저 뒤에다가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 그 대상이 뭐일 때? 대명사일 때. 그럼 대명사는 쬐끔한 말이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명사가 됐다고요. 그러면 대명사하고 부사 사이에 어느 게 훨씬 중요하다. 부사가. 그러니까 대명사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묻어서 말하고 뒤를 세게 말한다. 자, 발음하시면 turn it on. 예, turn it on. 이렇게 해서 on이 잘 들리게 말하지 이게 on이 안 들리고 it이 막 열심히 들릴 시츄에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세요? 예. make it off라든지 make it up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명사는 앞에 있는 동사의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살짝만 들려도 된다고요. 근데 on이라든지 up이라든지 off라든지 이런 말은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만큼 안에다 끼워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 위에서 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를 여기다 썼다는 건 얘가 무슨 사란 얘기예요?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 위에서 돌려라 돌아라. 돌아라. 왜냐하면 턴은 지금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턴은 지가 돌아라. 그럼 turn on it 그 위에서 돌아라 이러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을 켜라 그러려면 turn it on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알 듯? 네, 그러면 다시 와서 지금 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on이 뭐 부사니까 어쩌라 저쩌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on이 부사인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이 되게 어려운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옆에 거의 부사 보이시죠? off나 out이나 up, down, back, away는 전치사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off하고 out하고 up, down 이 위에 있는 4개의 말이 관용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에서 이게 off라는 건 떠난다, out은 나간다, up은 올라간다, down은 내려간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쓰면은 이건 거의 부사니까 전치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of, to, as, for 저 앞에 보이시죠? 예, 쟤네들은 거의 뭐니까? 전치사니까 부사인지 고민할 필요가 또
없어요. 그런데 전치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는 말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걸 보고는 이제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구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다음 주가 조금 어려울 테니까 여러분 미리 좀 읽고 오시고 하루에 한 5개씩이라도 읽고 오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이 될 거예요. 근데 구동사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뭐 붙이는 거 턴온처럼 턴온하고 턴다운하고 턴인하고 이런 게 다 달라버리잖아요. 뭐 턴인은 제출하다고 턴다운은 거절하다고 말이 막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턴다운이 거절하다라고 외우고 턴인이 제출하다라고 외우고 그건 사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문을 보시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뜻이 7번이 아니라 원래는 12번이었는데 제가 7번만 추렸어요. 이게 1, 2, 3, 4, 5, 6, 7이 이게 뭐냐면 네노타를 사전에 찾아보면 7번까지 나와요. 한국말 네노타. 그럼 한국말 네노타가 여러분이 뭐 기부하다, 출시하다, 제기하다, 제외하다, 구토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자, 외국인들한테 네노타의 뜻은 1번, 2번, 3번, 5번, 7번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네노타라는 이 쉬운 말이 구토하다도 되고 출시하다도 되고 제기하다도 되고 뭐 별별 말이 될 때는 그러면 그게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 네노타라는 이 쉬운 말은 그냥 쉬운 말이잖아요. 그 네노타의 원래 뜻은 뭐다? 네, 밖에 놓다. 그럼 밖에 놓다가 뭘 밖에 놨느냐? 먹은 걸 밖에 놨느냐? 의견을 밖에 놨느냐? 새로운 제품을 밖으로 놨느냐? 그럼 맥락에 따라서 네노타가 해석이 되는 거지. 네노타가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턴인이라는 말은 돌려서 안 해놨다 이런 얘기지. 그게 갑자기 무슨 제출하다라는 어려운 말이 된 게 아니죠. 턴인이 나오면 항상 제출하다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턴인이 그런 말로 쓸 때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 제출을 할 때 턴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이름이 안 보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넣기 때문일 것이다. 시험 장난인데 또 그걸 진지하게. 자, 무슨 뭐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름을 안 보이게 돌려가지고 넣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돌려서 넣는다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줘야지. 턴인은 뭐고 턴다운은 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굉장히 이상하니 마치 네노타를 제기 출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되게 absurd하고 굉장히 silly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국어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제가 한국어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한국어 2년 가르쳐 봤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 학생들 정말로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자, 뒤로 갈게요. 그래서 구동사도 아까 네노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기부하다, 접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을 거고 그 각각의 뜻이 뭐니까 이런 세팅에 쓰인다 하고 이제 뭐 이런 건 좀 주의해서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사 얘기할 때 동사들을 사람들이 나열해가지고 중요한 거 보여주고 그런 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성으로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작성이 제일 센 거, 첫째. 제일 센 거, 제일 파괴적인 거. break, hit, knock, cut, fall. 이러면 굉장히 이게 세죠. 그럼 점차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이제 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보시면 make, were, do, pick, give, take. 한참 차분해졌네요. 그렇죠? 유닛 1에서 거의 망난이었는데 그러다 유닛 2가 오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일하고 있어요. 그다음 유닛 3 이제 뭐 배송해요. 자, 읽으시면 carry, bring, pull, turn, get. 이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주문 받고 뭐 왔다 갔다 배달하고 있어요. 읽으시면 call, come, go, run, pass 이런 정도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별로 안 움직이면서 말하면 have, hold, keep, put, sat 이런 것들은 차분해지고 맨 마지막은 look, see, leave, hang, stand 이런 식으로 되게 시끄러운 말들로부터 점차 조용한 말들 내려오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동사를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보면 의미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단에 의미면 이런 글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뜻을 이렇게 살필 때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ahead, around, at, back on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앞에다 다 look을 붙이시면 look은 보긴 보는 건데 어디를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look around일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밑에 내려와 보면 aspect 보이시죠? 좀 내려와 보면 aspect, despise, expect, inspect, retrospect 다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spect는 look이에요.
그런데 inspect 하면 어디를 보는 거고? 안을 보는 거고. 이거 쉬운 말로 바꿔보면 look into고. 그럼 expect는 밖을 보는 거고 쉬운 말로 바꾸면 look out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 introspect가 안으로 본다인 것처럼 그러면 despise가 깔보다인 것처럼 쉬운 말로 바꾸면 look dow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look과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 부사를 잘 연결시켜서 뜻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의미면에서의 이야기예요. 되셨죠? 예. 그럼 형태면에서 그다음 동그라미 형태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separable, inseparable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인데 여러분 칠판 보시면 이 턴하고 온은 턴 온이 합쳐져서 불을 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둘 사이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턴하고 온을 떨어뜨리고 그 사이에다가 대상어를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동사들을 separable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롱맨 액티브 스터디 제가 권하는 사전을 보면 턴을 찾아보고 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중에 턴 온을 보면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벌리고 여기다가 대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요새는 여기다가 STH라는 기호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something. 그러니까 turn on 사이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넣어가지고 대체로 이제 기계죠. 근데 여기다 뭐 머신 이렇게 쓰긴 또 이게 복잡하니까 사람은 아니다 이런 표시를 turn something 그다음에 양쪽 화살표 on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런 기호가 붙어 있다는 거는 얘의 품사가 전치사란 얘기, 부사란 얘기. 부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자동사란 얘기, 타동사란 얘기. 타동사. 그렇죠. 그러면 턴에 대해서는 턴이 지가 돌다도 되고 남을 돌리다도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make이란 동사 다음에 make 어쩌고 하고 여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봤자 make은 자동사로 쓰인다 안 쓰인다. make이 자동사 안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ake은 완전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뭐가 됐든 전치사다 부사다. 부사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내려와 보시면은 두 번째 separable 분리 가능한지, inseparable 분리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타동사라는 말이 보이시죠? break, hit, knock, cut, make, do, pick, give, take, bring, have 이런 말들은 대상이 대체로 필요하잖아요. 이런 건 타동사 그 뒤에 이제 대상을 여기다 넣든 저기다 넣든 하고 뒤에다 부사를 쓰는 것이다 하는 얘기로 자 이제 구동사와 이디엄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예. 자, 뒤로 갈게요. 그럼 조각 단어와 친해지기를 보시죠. 그다음 되게 쉬워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 유닛 1에 at 쓰는 거를 보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 수화로 이게 가서 손가락에 빡 찍는 거, 예, 팍 찍는 거 그게 보이죠. 최근에 발견한 건데 그 이제 제가 파워 그래머 하면서 그 되게 새로 공부하게 되는 게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래 재밌게 됐던 거 더 전에 재밌었던 거는 공을 던질 때 throw a ball 한 다음에 at me라고 말하는 것과 to me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차이 at 가서 팍 그다음에 to는 수화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to고 at은 가서 팍 이거잖아요. 그럼 공을 던질 때 at me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맞췄다 이거고 throw a ball to me 이렇게 되면 나한테 받으라고 던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뭐 독어를 말을 했는데 he talked German 한 다음에 나에게 말을 했는데 어떨 때는 at me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to me 이런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독어를 말했는데 나에게를 at me라고 하면 나한테 팍 꼽았다는 얘기 뭐예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he talked German to me 이러면 내가 알아들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말하다는 말 talk 다음에는 talk은 알아들으라고 보통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alked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욕을 하다 swear 예 그러면 swear라든지 고함을 지르다 yel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나에게 전체 뭐를 써야 되겠구나. swear to me 가 될 수가 없겠구나. swear at me, yell at me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이제 to하고 at이 그 to하고 at이 마찬가지구나. 가서 꼽히느냐 아니면 받으라고 가서 탁 이렇게 되느냐 둘이 둘 다 이렇게 만나는 거는 마찬가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t의 핵심은 그렇게 가서 팍 꼽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은 시선하고 청각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생각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꼽는 거에 가서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 눈이 팍 가요.
팍. Look at. 귀가 이렇게 가서 거기다 도달을 하죠.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듣잖아요. Listen to. 아, 그것조차도 그렇구나.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at은 핵심은 가서 팍, aim at처럼 목표물을 가고 탁 이렇게 찌른다는 말이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공간, 시간, 추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이디엄 회화 특강은 이제 이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고요. 이걸 좀 더 추린 내용이 파워그래머에 좀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워그래머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걸 또 보시면 더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파워그래머에도 S 설명할 때 공간, 시간, 추상 이렇게 나눈 거죠. 이 책은 제가 2008년에 만들었는데 2008년이면 굉장히 옛날이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다시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에 S 쓰는 건 공간에 보면은 I spend more time at home with my family 하면은 내가 집에서 할 때 집 home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home at home 집에서. house면 어떻게 하죠? house는 집에서 이렇게 house라는 거는 이렇게 칸도 막 생기고 그러죠. 하우스라는 말을 하면 칸이 생긴다고요. 방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 In my house. 왜 home이라는 말과 house가 어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at 그런 home과 house에 대해서 그냥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사실 하우스라 그러면 이게 칸칸이 이렇게 있는 그 집이고 홈은 내 집이잖아요. 내 집 딱 거기. 그러면 그게 비슷한 말이 또 뭐냐면은 night이라고 말할 때랑 evening이랑 이게 다르죠. 예. evening 지금 evening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 good evening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evening이고 night은 night이죠. night. 잘밤이죠. 그러니까 무슨 night? at night. 그다음에 in the evening. 똑같지 않다고요. 예. 그래서 그 I spend more time at home with my family. 그다음 직장에서 손가락으로 at work하고 at the doctors 병원에서 또 at school, at work 이러면 딱딱 지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어떤 물리적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everyone's busy with exams at present 하면은 시점 현재라는 것을 at present 이렇게 하는 현재라는 건 점이죠. 그다음에 지금 영어로 at the moment, 시각은 at 5, 그다음에 밤에가 at night, 저녁과 다르고요. 그다음 무엇의 시작에, 끝에 하면 시작, 점, 끝, 점이니까 at the beginning, at the end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보면 she was an expert at 이렇게 말해요. an expert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능숙하다라는 말 뭐라고 하나요? be 나 그거 능숙하다, 서투르다 어릴 때 맨날 배웠던 거. be good at, be poor at 이러잖아요. 그럼 그 기술에 내가 그신지 poor인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나는 뭐를 잘하냐면 나는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I'm good at singing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비슷해 보이지만 I majored 전치사. 자, 자기 성악을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만 능숙하다라고 할 때는 난 저기에 능숙해, 저 기술에 능숙해 이렇게 말한 거지만 자기 전공을 했다는 거는 노래라는 환경 안에서 몇 년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 in을 쓰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단어가 다르니까요. 예, 그렇죠. 예.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밑에 내려보시면 stare at, look at 이런 말도요. 그러니까 stare라는 말 하워드의 표제어로 응시하다라는 말인데 여기다 s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옛날에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은 응시하다는 시선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tare at 해야 되죠. stare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본다는 말에는 at을 계속 써준다. 시선이 가서 꼽히니까.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대체로 S 쓰는 거예요. 15달러에라든지 120마일에라든지 전화번호에라든지 이렇게 숫자는 지점으로 느껴지니까. 그다음 깜짝 놀라다 할 때는 손가락을 탁 가리키니까 I was surprised a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손가락을 가리키니까요.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at과 관련해서 뽑은 이제 두 개의 관용적 표현은 at first sight하고 at first glance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이제 시작 처음에 이러면 여러분 처음
처음에요, 처음에요. 처음이라는 거. 맨 처음 에, 맨 끝 에. 이러니까 거기 at first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게다가 또 at first sight 봤다 그러니까 sight하고 전치사 at 하고 또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제 첫눈에 봤을 때는 어땠는지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라든지 그런 말에 쓰는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at first만이 아니라 at first는 맨 처음에, 마지막은 at last, 그다음에 최소한은 가장 적은 게 얼마냐면 할 때 at least, 가장 많은 게 얼마인지 얘기할 때 at most. 그 다 점이잖아요. 가장 많은 지점, 가장 적은 지점 이러는 거. 그다음에 first 들어간 중요한 표현이 왜 선착순 발음 first come, first served. 여러분 ed 밑줄 긋고 ed를 쓴 이유는 과거라서다, 수동이라서다. 수동. 예.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접대 받는다라는 수동. 그다음 옆으로 가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회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화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니까 회화하는 걸 이렇게 연극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영화도 보고 자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방이 하나 만들어져야지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회화를 읽어도 회화를 여러분이 자꾸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자꾸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를 한국말로 옮기지 말고 자꾸 읽어봐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한 칸만큼은 외국인들이 말하는 시츄에이션, 그런 환경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알 것 같죠? 예, 이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걸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어도 자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호흡을 느낄 수가 없다고요. 노력하면 될까? 노력하면 전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TV도 보셨고 영화도 보시고 그렇잖아요.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남자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보죠. What was it like while the celebrity was speaking?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 What was it like?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What was it like? 그럼 like이란 단어가 품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어는 it이고 it was like what?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땠어라는 말을 how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문법이 숨어 있죠. 그래서 어땠어? 그냥 어땠어가 영어로 뭐예요? What was it like? What was it like? 이게 어땠어잖아요. 그 다음에 while 해서 이제 시간부사를 쓰면서 the celebrity was speaking and the celebrity가 아주 중요한 단어. 뜻은 유명인사. 자, 그 사람이 이제 speaking 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국말로 막 옮겨서가 아니라 What was it like while the celebrity was speaking? 이렇게 말하면 어떤 celebrity가 있고 speaking이 있고 그때 이 사람은 앉아 있었는데 어땠냐 이렇게 물은 상황. 그러자 이제 여자가, 자, 읽어보죠. 소리는 You could hear a pin drop. 자, drop 밑줄 긋고 품사. 동사. 자, 동사인지 어떻게 한다? hear. 자, hear 무슨 동사? 지각 동사. 핀이 떨어지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웬 핀? 관용적 표현. 자, 무슨 뜻일까요? 핀이 떨어지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거야.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굉장히 조용했다. 그럼 이제 바로 궁금하죠. 왜일까? 다 잤나? Did she speak well? At first sight, we could see that she was nervous, but her speech was very powerful. 됐어요? 자, 1번 맞는 거 찾거든요. The audience was very noisy. True, false? False. 어디 X? noisy X. 여러분 바로바로 표시하세요. noisy X. 해석하지 않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the audience was very noisy. noisy X고요. 그 다음 B 읽으시면 The speaker discussed dropping a bomb. 자, 어디 X? bomb X. 다음 the speaker felt very comfortable in talking in public. 자, 어디 X? comfortable X. 자, 저 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At first sight, we could see that she was nervous 라는 말이 있으니 comfortable의 반대말이죠. 다음에 the woman enjoyed the speech. True, false? True. But her speech was very powerful. 이렇게 말해서 enjoy the speech 했다가 된 거죠.
그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 at all cost나 at any cost라는 표현을 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cost 밑줄 긋고요. cost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드셨어요? 여러분은 여기 오는데 3만 원? 그러면 3만 원이라는 비용 앞에 전치사 at 맞잖아요. 예. 비용이라는 거, 가격이라는 건 딱 떨어지는 숫자니까 전치사 at잖아요. 그래서 at all cost 하면 그게 3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어떤 가격이 들던 이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이 말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그 당연히 어떤 대가를 치르 어떤 커스트를 들여 어떤 값에라도 내가 그걸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트란 단어와 함께 가격을 말하는 영어에 이제 영어가 워낙 이게 숫자 같은 데 민감하니까 가격이라는 말도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의 가격은 그냥 price라고 하는 거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는 거는 fare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fee라고 하는 거고 뭔가 부과된 돈이라는 의미의 charge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 요금 이럴 때 요금 수도 요금 할 때 요금은 rate라는 말이 있어서 약간씩의 좀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cost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떤 비용을 얘기한다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무슨 수단에 의해서건이라는 말이 있죠. 자, 발음하시면 by any means.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means 밑줄 긋고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자,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 어떻게 알았나요? any, at all cost, at any cost. 자, any라는 말은 이 비용이든 저 비용이든 어떤 비용에서라도 이렇게 하나씩 짚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means란 단어는 단복수 동형이지만 단수여도 means, 복수여도 means지만 지금 앞에 있는 any라는 한정사에 의하면 이 수단이든 저 수단이든 하나씩 얘기하고 있다는 말. 되셨죠, 여러분?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means의 뜻이 지금 수단이죠. 그럼 수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수단이 이게 마이크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됐건 뭐가 됐건 수단이 책이에요. 자, 이런 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옆에. 따라서 means 앞에 전치사 by. 자, 그 다음에 또 cost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At the cost of something, at the expense of something, at the price of something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of라는 전치사는 동격의 의미로 정해져 있어요. 자, of가 뭐라고요? 동격. 앞에 이제 사이즈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뒤에다 밝힐 때는 항상 of만 씁니다.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비용이니 사이즈니 이런 것이 같다 이런 의미로 살짝 뗐다는 of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의 비용에라는 말은 저 뒤에 나오는 걸 비용으로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뒤에 나오는 건 줬다는 얘기죠. 그럼 저 뒤에 나오는 걸 희생시켰다는 얘기죠. 희생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비용으로 줬다며. 그러니까 저건 줬잖아요. 내줬잖아요. 저걸 희생시켰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밑에 예문을 보시면 The plant closed down. 그러면 그 공장이 문을 닫은 것도 안 된 일이지만 at the cost of 어떤 비용이 들었냐면 100 jobs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100개의 직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cost 대신에 expense나 price나 다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at the cost of 밑줄 긋고 s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알 것 같은데요. 희생시키다라는 동사 s로 시작하는 거 sacrific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예문은 간단해서 넘어가겠고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시 끝났어요. 애시 끝났고 오는 수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들이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그러니까 애시냐 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애시냐 인이냐 온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애시냐 인이냐. 자, 다시요. 자, 애시냐 뭐냐? 인이냐, 그러니까 애시냐 인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 왜냐면 온이라는 건 딱 붙었고 바닥이고 이런 개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온을 가지고 막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밤에 뭐 할 때 at night이고 그다음에 in the evening이고 이런 식의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온을 쓰는 건 뚜렷한 게 있죠. 자, 언제 한 번만 온을 써요. 시간에 대해서 날 on my birthday
네, 생일날. 그러니까 하루에 대해서만 on을 쓰고 하루보다 짧은 뭐 시각이라든지 정오라든지 이럴 때는 전부 at. 하루보다 넓으면 이번 주에라든지 뭐 이번 달에라든지 몇 월 달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하루보다 넓으면 in. 그래서 그 중간에 기준을 on이 하나 잡아주죠. 날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러면 이제 on은 좀 다른 질의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려와 보면은 자 이제 who was the first man on the moon? 자 the moon 밑줄 긋고 위다 아래다. 정확히 말하면 바닥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on the table flower were blackbird. 자, 더 테이블부터 blackbird까지 밑줄 긋고 정확히 말하면 바닥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blackbird는 세로면이지만 여기다 제가 뭐를 붙이면 이건 바닥이긴 바닥이죠. 그렇죠? 천정에 할 때도 on을 써요. 여기다 제가 뭘 붙이면 저건 바닥은 바닥이죠. 얘가 접해 있는 바닥. 그게 on의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stand on my hands. 무슨 뜻? 이게 어떻게 물구나무 서다가 될까요? 내 손을 어디다가 붙였나요? 바닥에 붙이고 쓴 거네요. 그렇죠? 손을 바닥에 붙이고 쓴 거네요. 뒤집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붙긴 붙었어요. 그 다음에 on the island and farm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장에서 그 사람이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농장은 우리를 둘러싼 곳이에요, 바닥이에요?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농장은 둘러싼 것 같죠. 우리나라 정서로는 전 둘러싼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farm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on을 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농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일을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말고. 그런데 어쨌든 맨날 on이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긴 그렇잖아요. 농장 일하는 데가 이렇게 일하는 데로 바닥에 붙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섬도 항상 on이라 그래요. 그러면 섬은 이렇게 물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섬 위에서가 땅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라도 어쨌든 이 단어 우리가 섬에서라 그러면 섬이 우리를 둘러싼 것 같은 느낌인데 섬은 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 건지 그 위에 발 딛고 있다는 건지 하여튼 뭐하고 뭐 앞에는 on을 쓴다. on the farm, on the island. 이런 건 좀 다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좀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보고 그렇지만 다르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가고 자 그다음에 시간에 he's coming on Monday 우리나라 말로 구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날에 대해서만큼 하루에 대해서만큼은 on 쓴다. 그럼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 그쵸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계절 앞에 뭐 무슨 연도 앞에 세기 앞에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이상하다 이거죠. 하루를 넘으면 다 in을 쓰는데.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on the night of Sunday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night 앞에 s를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저 뒤에 뭐가 나온다. Sunday. 이러면 이제 썬데이의 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뒤에 날이 있으면 그날의 오전에 그날을 뭐 할 때 그 날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오늘을 일괄 쓰는 것을 공부하실 만하고 그 다음에 is the heating on 이랬습니다. on 밑줄 긋고 품사. 전치사인가요? 부사인가요? 자 is the heating on.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the heating 동사는 is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on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치사인가요, 부사인가요? 부사. 자 그러면 heating의 난방이죠. is the heating on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on만으로도 무슨 뜻이 되겠나 보다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 뭐가 붙었겠어요? heating이 붙었냐 이렇게 말하면은 heating이 붙어 있냐 그러면 heating에 뭐가 붙은 거였죠? heating에 전선이 붙어 있느냐 그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이런 말들도 with 그 사람이 이제 뭐 집에 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다음에 with his shoes on 이렇게 하고 맞춰요. 네. 그러면은 with his shoes on 맞는 말인데 on의 품사가 뭐예요? 마침표. 자, with his shoes on 이러면 품사.
부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의 신발들은 온인 상태와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의 신발이 어디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발에 붙었겠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put something on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내가 모자를 썼다. 그럼 I put my hat 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on 뭐예요? on my head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벗다라는 말이 take off면은 off my body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전에 보셨던 그러니까 is the heating on 이런 말 할 때 on만으로도 켜진이 되는 건 전선이 붙으니까 꺼진이 off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we talked on through the night 하면은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는 아까 관통을 얘기했었죠. 그럼 뭐를 관통한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을 관통을 해서 밤새 내내 on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건 계속되는 것을 많이 얘기한다. 그런 건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on이 부사가 될 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계속. 그러니까 올려놓은 건 계속 있잖아요. 올려놓은 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외웠던 것 계속하다라는 말 keep 뭐라고요? on. 그다음에 go 뭐라고요? on. 그럼 이게 뭐야? 계속 가다, 계속 유지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on 자체가 계속이란 뜻이 있는데. 그럼 계속 운전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drive on 해도 되죠. keep이 없어도. Let's drive on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 노래하자 하면 Let's sing on and on 계속해서 이런 말이 되니까. 자, 그래서 on이 계속이란 뜻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put on your socks에서 여러분 on 밑줄 긋고요. put on your socks에 on 밑줄 긋고 전치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자. 써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치사면 전, 부사면 비읍 동그라미 하시든지. 자, 뭔가요? 부사예요. 부사. 자, 여러분 지금 전치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풋 밑줄 긋고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풋이 노타잖아요. 대상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뭘 놓은 거예요? your socks를 놓았죠. 그럼 어디에 놨어요? on your feet 이죠. 되세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put on your shoes 하거나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의 방법은 take off가 벗다라는 걸 외워야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take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take은 잡다죠. 잡아서 이동을 시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뭘 잡았겠어요? 네 신발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off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네 신발을 잡아가지고 발에서 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은 뭐예요? 잡아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잡아떼라는 말이 벗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떼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다시 take이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take의 대상이 이거죠?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죠. 뒤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put은 놓다라는 거니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러면 뭘 놓으라는 거예요? 네 신발을 어디에 놓으라는 거예요? 발에 붙여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돈 자체는 붙여놔라 이렇게 말한 거고 뭐를? 신발을. 그러면 신발을 붙여놔라라는 말이 신어라 이런 말인지 알아듣는 거지. 저기 신어라라고 써 있는 건 아니죠. 붙여놔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오늘 뒤로 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put on your shoes에서 다시 on 이거 품사 뭐라고요? put on your shoes의 on은 부사. 예. put은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타동사. 예. 그러니까 이 on을 뒤로 뺄 수 있겠다. 그러니까 your shoes, your socks라고 하는 명사는 on의 대상인 겁니까? put의 대상인 겁니까? put의 대상인 거죠. 예. on TV 하면 TV에라는 거니까 TV에 누가 나왔다 이러면 TV 화면에 붙어가지고 뭔가 그림이 있었으니까 TV에의 에는 전치사 on. 그 다음에
전치사에 관한 보고서 이런 말 할 때 보고서라는 거는 about으로 쓰는 게 아니고 탁 붙어가지고 쓰는 거니까 a report on prepositions. 그다음에 도착하자마자라고 하는 말이 on arrival 하는 거는 도착과 그 다음 활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하자마자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on ing를 뭐뭐 하자마자라고 외우자 그랬지만 왜 거기다 on을 쓰겠어요? 도착하자 그 다음 일이 바로 붙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온 다음에 활동에 나오면 이 활동 다음에 그 다음 활동에 뭐가 딱 붙어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예요 진짜. 그다음에 depend on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여행이면은 여러분 지속적인 밑줄 긋고 전치사로 부사로 바꾸면 지속적인 것에 쓰는 말이 뭐예요? 아까 계속 노래를 불러, 계속 운전을 해, 계속 가, 계속 유지해, 지속적일 때 쓰는 말 on. 그러면은 on a tour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아까 그 얘기했었죠. leave 떠나다 다음에 그 사람이 하와이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전치사 뭘 써야지 돼요? 하와이로 for를 써야지 to를 쓰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투어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 투어를 향해 떠난 거예요. 투어를 하는 거예요. 지속. 투어는 도착 지점이 아니죠. 이 사람이 바라본 도착 지점이 아니고 투어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래서 전치사 on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ive는 to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for를 써서 바라본 지점이 어딘지 얘기하는 건 맞지만 for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뒤에 나오는 명사하고 관계를 보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on을 쓸 때 또 투어할 편 on이라고 그냥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 on을 쓰느냐 생각하면 on은 쭉 계속되는 거니까 concentrate 다음 전치사 on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get on the train 하면은 타다랄 때 기차에는 get on이라고 말해요. 그 트레인은 바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차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에 이랬어요. 자, 차에 타요. 그러면 차도 트레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그러면 자, 트레인에 탄다. 자, 여기 기차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분명히 기차 바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예요. 차는 둘러싸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Get in the car. 그러면 지하철은 get on, 버스는 get on, 택시는 get in. 그렇죠? 우리말로는 구분하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는 구분하지 않지만 워낙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하면 기준이 뭔지 생각하면 버스나 기차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위에 탄다고 보고 택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의자에 앉는다 그래도 어떤 의자인지에 따라 전차 날리어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sit on이에요, sit in이에요. 이건 on이죠,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안락 의자 이런 거 sit in the chair. 자전거는 on이죠. on bicycle.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자전거는 뭐냐 이러는데 그 자전거는 안은 아니잖아요. 걸어 다닐 수는 없어도 올라타는 거니까 on the bicycle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하죠.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그 얘기 뭐였죠? 제가 좀 전에 바로 자전거 얘기 나오기 좀 전에 재미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 의자. 예, 의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의자는 전부 다 on이다? 아니다. 예, 푹 들어가는 의자는 sit in the chair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 쉬려 그래요. 이제 아까 1시간 정도 했던 얘기 다시 돌이켜 보면은 먼저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할 이디엄과 전치사와 구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넓은 소개를 드렸어요. 그냥 과를 바로 나가기에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도 많고 또 굉장히 좀 분노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뭔지에 대해서. 얘네들은 풀 같은 애들이에요. 죄가 없어요.
풀 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있는 거고 이렇게 아무데나 있으면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겠구나 이렇게 좀 넘겨 짚어줘야 되는 말들이에요. 내놓다 그러면 앞뒤의 관계를 봐가지고 내놓다가 무슨 말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상상해줘야 되는 말이고 그 말들을 잘 사용하면 어느 정도 순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이고 또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가지고 어릴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말을 들었어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아요. 온이 부사니까 뭐 어쩌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턴을 자동사로 볼지 타동사로 볼지 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on the table이라는 말이 테이블 위라는 얘기가 혹시 아닐지 테이블 위라 그러면은 그럼 on the table이 테이블 위겠네요. 그렇죠? 그럼 on은 전치사인가요? 부사인가요? 전치사죠. 자, 그래서 명사가 on의 대상인지 앞에 있는 동사의 대상인지 그런 거 고려해 보시자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넓게 구동사나 또 이디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린 게 있었고 그다음에 at하고 in하고 이런 얘기는 좀 했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뵐게요. 10분 있다 뵐게요.